네, 반갑습니다. 초등 사이다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아이들의 열등감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초등학생들 중에 열등감에 빠져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우선 열등감에 빠져 있느냐, 빠져 있지 않느냐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반에서 공부 1등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럼 다른 친구들은 자신이 그 1등 하는 친구보다는 공부를 잘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견지나 그러한 기준에서 보면 1등 말고는 다 열등감이 있다고 봐야 하는 건가? 자, 교육 심리 측면에서 보면 내가 1등보다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열등감에 빠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열등감에 빠져 있는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이 뭐냐면 바로 근면성의 유무입니다. 아니, 근면성이 어떻게 열등감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거죠. 철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수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둘 다 똑같이 정말 공부를 못해요. 아주 많이 못합니다. 그런데 그냥 둘 다 똑같이 뭐 한 20점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철수는 열등감에 빠져 있지 않고 영수는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근면성에 대한 차이 때문입니다. 철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난 공부를 잘 못해. 하지만 이건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야. 나는 노력을 하면 잘할 수 있어. 영수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래, 난 공부를 잘 못해. 이건 노력해도 소용이 없을 거야. 이렇게 노력해도 소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영수를 열등감에 빠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노력이라는 것이 바로 근면성이죠. 그래서 근면성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근면성을 통해 성취감을 맛본 경험이 거의 없는 아이들은 이처럼 빠져나오기 어려운 열등감에서 허우적거리게 되는데요. 자, 일단 수학 교과만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한 교육 관련 단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중에 무려 37%가 수포자, 수학 포기자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초등 시기에 벌써부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수학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37%라면 한 학급을 뭐 20명으로 계산했을 때 약 7, 8명 정도 됩니다. 담임교사 입장에서 봤을 때 충분히 납득이 가는 결과 발표입니다. 수학만 이 정도인데요. 여기에 뭐 영어를 포기한 아이들도 있죠. 뭐 어떤 아이는 글짓기를 포기하고, 어떤 아이는 사회를 포기하고, 뭐 과학을 포기하고, 심지어 그냥 리코더 불기도 포기하는. 자,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습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정도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 너무 안타깝잖아요. 초등학생들이 포기할 게 뭐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뭘 시작해도 다 되는 그 시기인데. 자, 그런 아이들이 초등 시기에 열등감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까 기준 말씀드렸죠. 근면성. 아, 일단 무언가 미루는 습관이 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 때부터. 자, 열등감은 근면성을 갖추지 못했을 때 그 반대급부로 형성되고요. 꾸준히 노력한 결과 어떤 성과물을 얻은 경험이 열등감에서 해방시켜줍니다. 그러한 결과를 얻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습관이 지금 해야 할 일을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일을 자꾸 미루다 보면 성취감을 맛보기가 어렵습니다. 간신히 일을 끝마쳐도 뭔가 자꾸 실수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서서히 또 열등감이 자리하게 되겠죠. 자, 일을 미루지 않게 하는 것,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
아주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녀가 학습과 관련해서 공포감에 휩싸이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자녀에게 공포감을 주는 부모가 어딨나요? 안 계신가요? 자, 제가 그 하나의 예를 말씀드릴게요. 그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답니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에요. 초등학교 2, 3학년. 그리고 뺄셈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2, 3학년 수준의 뺄셈이니까 어느 정도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겠죠. 네. A그룹은 곧 수포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수학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아이들이었고요. B그룹은 수학에 대한 불안도가 이렇게 불안도 자체가 높지 않은 아이들이었습니다. 두 그룹이 뺄셈을 푸는 동안 이제 뇌파를 통해서 뇌의 움직임을 관찰했는데요. 곧 수포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수학에 대한 불안감을 높게 느끼는 그 A그룹의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그 아이들은요, 뺄셈 문제를 딱 마주했을 때 공포감 수치가 꽤 높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숲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뱀을 딱 만났을 때 느끼는 공포감과 거의 같은 상황이었답니다. 뺄셈 문제가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푸는 뺄셈 문제를 보고 뱀을 만나는 듯한 그런 공포감을 느끼는 그런 뇌파의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그 정도의 공포감은요, 이건 뭐 근면성의 유무와 상관없이 노력해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예. 그냥 열등감이 생기기에 딱 좋은 그냥 그런 공포감인 겁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겨우 초등학교 2학년 뺄셈 문제를 풀면서 그런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가? 한번 이 질문 우리 학부모님들께 되돌리고 싶고요. 수학 문제를 풀게 할 때 옆에 앉아있던 혹은 뒤에서 바라보고 있던 부모의 모습이 혹시 이렇게 뱀, 호랑이, 사자만큼 무서웠던 건 아닌지. 부모의 이런 모습은요, 아이가 도저히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공포가 아닙니다. 극복할 수가 없어요. 자녀를 아주 그냥 고속열차를 채우듯이 열등감에 빠뜨리는 아주 효과가 좋은 방법. 등 뒤에서 바라보면서 잘 풀고 있냐? 라는 그러한 숨소리를 내시는 것. 그 공포감이 아이들을 열등감 속으로 풍덩하고 가라앉게 만듭니다. 자, 일단 열등감에 빠졌습니다.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기에 따라 대처 방법이 좀 다릅니다. 일단은 뭐 저학년 아이들의 경우 이제 긍정적인 피드백을 자주 해주시는 것이 효과가 좋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그림 그리기에 열등감을 느낀다면 자녀의 어설픈 그림을 보고 정말 감탄한다는 듯 그런 표정으로 박수를 쳐주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너가 15분 동안 집중해서 노력했네? 그랬더니 이런 결과의 그림을 만들 수 있었구나 하면서 노력했던 그 순간에 대해서 반드시 회고하게 해주는 그런 과정을 반복해 주셔야 되고요. 중학년이나 고학년 아이들의 열등감은 사실 좀 힘듭니다. 특히 고학년 학생들이 지는 열등감은요, 이미 상당한 고착화 과정이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저학년 아이들에게 했듯이 그냥 어설픈 그림을 보고서도 감탄하듯 박수를 쳐주면요, 화냅니다. 그리고 진정성이 없게 두고 자신의 처지를 더욱 이렇게 허탈하게 만든다고 할까요? 진정성 있는 표현이 고학년에게는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고학년 아이들에게 있어서 진정성 있는 표현은 뭐냐? 느낌 그대로 표현하는 건데요. 그래도 뭔가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얘기해주는 거라는 느낌을 주면 돼요. 대충 설렁설렁이 아니라 그래도 그 자리에 잠시 멈춰서서 내가 애를 쓰고 신경 써서
무언가를 표현한다라는 느낌. 이게 진정성을 보이는 겁니다. 너의 그림이 말이야. 아, 그렇게 아주 썩 잘 그렸다고 하기에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여기서 연습하는 시간을 늘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입니다. 감이 오시나요? 네, 물론 진정성 있는 표현 참 쉽지는 않죠. 예. 더군다나 초등학교 고학년이면요, 이제 사춘기도 오고요, 부모랑 말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의 열등감까지 묶여 있으면 이건 뭐 자존감 하락으로 그냥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진정성 있는 표현이 뭔지도 모르겠고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를 때는요, 그냥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영수야, 영희야, 우리 민지야, 민수야, 너가 아프지 않고 이렇게 잘 커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그냥 이 말만 자주 해 주셔도 열등감을 극복하는데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지만 적어도 자존감 하락까지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막아줄 수 있고요. 예전에 정신분석 관련해 책을 읽었는데 그런 내용이 나왔던 게 기억이 나요. 정신분석을 하거나 심리 상담 중에 이제 의처증 혹은 의부증이 의심되는 내담자가 오면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정신분석을 시작한다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질문이 혹시 어린 시절부터 강하게 느껴온 어떤 열등감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본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열등감이 심화가 되면 타인에 대한 의심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 아이가 자꾸 다른 친구들의 어떤 귓속말에 신경을 쓰고 누군가 자신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퍼뜨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열등감을 느낀다면, 그런 두려움을 느낀다면 우리 자녀의 열등감에 대해서도 한번 꼭 살펴보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열등감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열쇠, 일을 미루지 않는 그런 근면성을 키워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아이들의 눈동자 바라보시면서 힘내시고요. 그리고 응원하겠습니다. 누가? 바로 초등사이다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